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과목 농업재범법령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강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강부터 내용 좀 중요합니다. 시험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파트예요. 일단 타이틀부터 손해평가잖아요. 그쵸? 우리한테 직접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먼저 별 2개, 투스타네요. 자, 담당할 수 있는 자.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손해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자, 평가인, 평가사, 사정사. 보기 1, 2, 3, 4 중에 뭐 다른 거 하나 뭐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보통 보조인, 손해평가 보조인 많이 들어옵니다. 법령에 규정된 자 아니에요. 평가인, 평가사, 사정사. 그런데 평가인은 누가 위촉한대요? 사업자가 위촉한 사람입니다. 평가사는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손해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손해평가사 시험을 비롯한 제도를 누가 운영한대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1, 2강 들으셨으면은 이거 안 봐도 아셔야 돼요. 왜요? 농작물 가축, 농업재해보험, 농림장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한대요. 네. 그리고 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사정사. 오케이. 자, 요거는 뭐 금방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3스타입니다. 자, 손해평가. 근데 이거 별로 암기할 거리도 안 돼요. 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다. 여러분 위촉된 손해평가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식수산물 쪽에도 손해평가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평가사든 평가인이든 사정사든 무조건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서 손해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손해평가 요령 여기 나왔네요. 장관이 고시하는 거래요. 고시. 그리고 장관들은 요령을 고시하기 전에 어디하고 협의해야 한대요? 좀 생뚱맞지만 금융위원회 나옵니다. 보기로 출제된 적 있어요.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보기 1, 2, 3, 4번에 뭐 좀 그럴싸한 문장 하나 갖다 넣으면 충분히 고르실 수 있죠. 자, 교차 손해평가. 이번에도 이거 보기로 나왔었죠. 교차. 말 그대로 교차. 근데 누가 교차한대요? 손해평가인 상호 간에. 저기를 뭐 가입자 간, 말도 안 되지만 사업자 간 아니죠. 평가인 상호 간에 담당 지역을 교차해서 하는 거예요. 바꿔보자. 왜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해서. 자, 그런데 구분하셔야죠. 교차 손해평가란 손해평가인 상호 간에 이 지역 상호 간에. 하지만 실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장관 아니에요. 손해평가인 아니에요. 네. 그리고 단위는 동일시군구 자치구 포함 내에서 동일시군구 내에서 이 지역 한번 바꿔서 해보자. 손해평가인. 네. 그 다음에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제가 지난 강의인가요? 대부분 무슨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여긴 장관이네요. 네. 정기교육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암기할 거리도 안 되지만 중요한 것들이었고요. 정기교육, 이제 교육과 관련된 거. 3스타잖아요. 중요합니다. 자, 정기교육 누가 한대요? 장관이. 그렇다고 장관님이 직접 나와서 교육을 시킨 건 아니지만 주최자가 장관이라는 얘기예요. 장관은 손해평가인. 아까 평가인, 평가사, 사정사 있었죠? 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계속 공정, 객관 나오네요.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 연 1회 이상. 이것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4시간 이상. 연 1회 4시간. 자, 장관이 연 1회 4시간 이상. 이게 무슨 교육이에요? 정기교육. 왜냐면 나중에
또 다른 교육이 나와요. 실무 교육 나옵니다. 그럼 무엇을 교육하나 봤더니 정기교육은 일단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손해평가사라면 사실 상관없잖아요. 지금 손해평가인 누구예요? 손해평가인, 평가인. 기초지식. 그 다음에 종류별 약관. 기초약관. 그리고 손해평가의 여긴 또 절차 및 방법이라 돼 있네요. 네. 근데 우리 했었죠? 절 기본 계획할 때 했었잖아요. 그렇죠?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 또 그 밖에. 이게 무슨 교육이라고요? 정기교육.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장관이 누구한테? 평가인에게. 이번엔 요게 나왔지만 어디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이것도 다 나왔었어요. 네. 제가 기출 분석해서 별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기초지식, 상품별, 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이거 또 빼먹을 뻔했네요. 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그 다음에 손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그 다음에 그 밖에. 자, 재반 규정. 여기 이 문장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평가인에게 대한 지원은 장관이 평가인 상호 간에 기술 정보의 교환을 지원해야 한다. 아니죠. 할 수 있다. 근데 평가인은 아까 정의에서 뭐였죠? 사업자가 위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원래 이거 다 사업자가 대신하죠. 아니면 농구본의 위탁해서 대신하고. 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 정기교육. 또 위에서 장관이 할 수 있다고 한 기술 정보의 교환 지원 및 실무교육, 이따 실무교육이 또 나온다고요. 필요한 사항은 이번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네, 여러분,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거는 우선순위 아니에요. 막 이런 것도 따로 막 정리해놓고 그러시지 마시고 제가 요거 정리해 놓으세요. 그러면 일단 1라운드에서는 그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반복하시다가 보면은 한 3라운드, 4라운드쯤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자, 포인트.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자, 위촉 평가인. 시험 평가사. 보험업법 사정사. 그 다음에 평가인에게 대한 정기교육. 장관이 평가인에게 연 1회 이상 4시간 이상. 이 중요합니다. 기초, 종류별 약관, 평방절, 평가, 방법, 절차. 이렇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네, 주의하시고. 자, 나왔습니다. 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그럼 농작물, 가축, 또 임산물, 그다음에 양식수산물 다 평가인이 있어요, 여러분. 위촉될 수 있는 재해보험 사업자가 어떤 사람을 과연 위촉해야 하는가? 3스타. 뭐 복잡해 보이죠? 네.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볼게요. 이거 복잡해 보이지만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면 별거 아니에요.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몇 년 이상 이런 게 나와요. 뭐 5년 이상, 3년 이상, 뭐 또 2년 이상 이런 게 나옵니다. 그것만 정리 끝나면 별거 아니에요. 자, 먼저 여기다 정리하면서 볼게요.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연도, 그중에 2년 이상. 어떤 사람이나 봤더니 손해평가 업무를 2년 이상. 손해평가 업무를 2년 이상. 손해평가 업무. 좀 쓰고 계시죠? 평가. 자, 그런데 누군가 봤어요. 누가 아무나 손해평가 업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봤더니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나 NH 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농협 나왔어요. 그다음에 조합의 임직원으로, 즉 보험회사나 농협 중앙회 조합의 임직원.
물론 여기에 막 다른 기관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건 확률이 떨어지는 거고요. 어쨌든 임직원인데 손해평가 업무를 2년 이상. 됐죠? 네. 자,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겠습니다. 지금 농작물이죠. 임산물 재해보험 볼까요? 임산물. 똑같죠? 손해평가 업무 2년 이상. 여기 봤더니 임직원이에요. 보험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직원. 근데 여기 딱 보면 임산물이네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산림조합법에 따른, 여기 아까 위에는 농협이었잖아. 농협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임직원. 어쨌든 임직원. 어쨌든 임직원. 자, 그 다음에 가축 볼까요? 가축은 여러분 그냥 농작물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보상하는 재해 범위 이런 거 빼놓고. 가축도 손해평가 업무를 2년 이상. 임직원. 여기도 농협이네요. 농협, 임직원. 그 다음에 양식수산물 볼까요? 그럼 여러분 이제 감 잡히시죠? 양식수산물도 2년이겠지만 어디겠어요? 2년이겠지만 여기 평가 업무를 2년 이상. 보험회사 임직원은 같고 그렇죠. 여기 수협 나오죠. 수협.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수협은행 어쨌든 임직원. 물론 이제 디테일한 것들은 여러분 지금부터 신경 쓰시면 그거 감당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2라운드, 3라운드 여러분 반복 학습하실 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2년 이상 나왔어요. 2년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3년 볼게요. 3년 이상. 일단 옆에 바로 있네요.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3년 이상.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했대요. 똑같이 임직원이네요.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관련 업무. 어떤 관련 업무인가 봤더니 일단 3년에 체크해놓고 어떤 관련 업무인가 봤더니 영농지원 또는 보험 공제 관련 업무. 됐죠? 관련 업무 임직원이 3년 이상 관련 업무, 어떤 관련 업무? 영농지원 또는 보험 공제 관련 업무. 자, 볼게요. 이제 그 다음에 임산물 볼까요? 임산물. 보험 공제 관련 업무 3년 이상. 근데 여기 보면 아까는 영농지원이었죠. 여기는 뭐예요? 임산물이니까 산림경영지원. 이런 디테일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자꾸 해독하다 보시면 객관식이니까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자, 영농지원하고 여긴 산림경영지원. 그 다음에 가축 보겠습니다. 가축은 농작물하고 같게 보세요. 여기도 보면 관련 업무 3년 이상. 근데 봤더니 영농지원, 농작물하고 똑같네요. 하고 보험, 공제 관련 업무. 감 잡히죠? 그럼 이제 양식수산물은 여러분이 정확한 단어는 아니더라도 대충 감이 잡히죠. 자, 관련 업무 3년 이상. 어떤 관련 업무인가 봤더니 여기는 수산업 지원, 보험 공제 관련 업무. 그러면 보험 공제 관련 업무 3년은 다 똑같고요. 앞에가 영농 지원이니 수산업 지원이니 아니면 산림 경영 지원이니 그 차이예요. 됐죠? 네. 자, 그럼 다시 올라가서 3년이 또 있어요. 3년이 좀 많아요. 3년하고 5년이 좀 있습니다. 자, 이제 저 위에 숫자 2번부터 볼게요. 2번. 공무원인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통계청 또는 지자체 그 소속기관에서 재배 분야, 여기 당연히 농작물 재배법이니까 농작물 재배 분야에 관한 연구, 지도, 농산물 품질 관리, 농업 통계조사 업무를 3년 이상. 3년 이상. 다 정리하고 계시죠? 3년 이상. 여기도 업무를 3년 이상인데, 이제 틀리죠? 여긴 영농지원, 보험 공제 관련 업무. 자, 여기는 봤더니 그 분야에서, 농작물이니까 재배, 그쵸? 재배 분야에서 거기에 관한 연구지도,
그다음에 여러분 요건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분야에서 연구 지도는 다 들어가요. 4개 보험이 다 들어가고 통계조사 하나가 저 밑에 양식수산물 쪽엔 빠지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품질 관리는 여기만 들어가요. 사실 품질 관리는 뭐 그렇죠. 다시 정리. 3년 이상 재배 분야에서 연구지도, 품질관리, 통계조사 업무를 3년 이상. 정리하셨죠? 여기 통계조사하고 농산물 품질관리가, 품질관리는 여기에만 있고 통계조사는 저 밑에 하나는 빠지더라. 자, 볼게요 이제. 3년 임산물재해보험. 분야에서 재배 분야. 근데 당연히 여기는 임산물재해보험이니까 임산물재배 분야가 되겠죠. 연구지도, 통계조사 업무. 품질관리 빠졌죠? 품질관리는 농작물에만 있어요. 통계조사 업무 있고 3년 이상. 그 다음에 가축 볼게요. 가축. 여기는 가축은 뭐 재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육 분야. 연구지도, 통계조사 업무 3년 이상. 됐죠? 자, 이 밑에는 이제 통계가 빠진다고요. 통계. 임산물. 여긴 양식 분야에서, 근데 양식 분야인데 이제 하나 또 들어가죠. 수산생명의학 분야. 이런 건 이제 나중에. 네. 3년 이상, 3년 이상. 연구 지도 업무를. 뭐가 빠져서 통계가 없잖아요, 여기는. 자, 농산물 품질 관리는 농작물에만, 농작물. 그 다음에 통계조사는 양식이 없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이 어마무시한 글자들이 깔끔해져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3년 또 있어요, 3년. 위에 숫자 저기 1, 2, 3, 4번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4번 볼게요. 근데 이렇게 암기하세요. 조교수. 조교수. 관련학 3년 이상 교육. 즉 당연히 뭐 관련학을 교육하겠죠. 뭐 전혀 엉뚱한 분야 교육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3년 이상 교육한 조교수. 조교수. 됐죠? 당연히 여긴 농작물이니까 농작물 재배 관련학. 밑에 볼까요?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 이걸 일일이 하시느니 이렇게 딱 잡아서 하시는 게 훨씬 편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얘기 좀 해주시고, 여기도 조교수. 임산물 재배 관련학 3년 이상. 자, 밑에 이제 쭉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감 잡히시죠? 조교수. 가축 사육 관련학 3년 이상. 그러면 이제 밑에 양식수산물. 조교수. 수산물 양식 관련학, 수산생명의학 관련학 3년 이상. 3년. 정리됐죠? 자, 이제 5년 나옵니다. 5년. 5년은 생각보다 네, 간단합니다. 5년. 여기다 쓸게요. 3. 이제 5년.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 5년 이상입니다. 다. 5년 이상. 1번 보세요. 대상 농작물을 5년 이상 경작한. 5년 이상 경작한. 당연히 뭐 농협인이겠고요. 농업인. 그렇죠? 그다음에 5년이 또 있어요. 아까 조교수 3년이었죠. 대학 조교수. 교원인데 고등학교에서 재배 분야 관련 과목을 5년 이상. 그럼 여기는 일단은 5년 이상은 농업인 들어가고요. 이렇게 쓰지 않고 경작한. 뭐 가축은 뭐 사육한 뭐 이런 거 나오겠고, 그쵸? 그다음에 교원 나오고요. 교원. 지금 정리하고 계시죠? 이제 마지막 하나 5년 여기 나옵니다. 5년 이상. 누군가 봤더니 농작물 재배 관련학을 전공하고 그다음에 그냥 뭐 연구기관 연구소 나오는데 그냥 연구한. 전공하고 연구를 5년 이상. 전공하고 연구를 5년 이상 한 학사학위 소지자. 전공했으면 뭐 학사죠. 그렇죠? 학사학위 소지자.
5년 이상 경작한, 5년 이상 교원, 5년 이상 전공하고 연구한 학사. 그냥 학사면 되는 게 아니라, 전공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앤드 연구 5년 이상. 자, 그럼 밑에 이제 같아요. 네. 볼까요? 5년 이상 경작한 임업인 5년. 그 다음에 교원. 재배 분야 관련 과목 5년 이상. 전공하고 5년 이상 연구한 학사.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가축 볼게요. 5년 이상 사육한. 5년 이상 사육한. 교원 5년 이상. 그 다음에 5년 전공하고 연구한 학사. 양식수산물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이제 5년 이상 양식한. 5년 이상 교원. 관련 과목 5년 이상. 지금 5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사. 학사 어디 갔어요? 학사. 5년 이상 근무한 학사. 전공하고 5년 이상 연구한. 하실만 하죠? 자, 2년, 3년, 5년 헷갈리는 거 정리됐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는 공통입니다. 자, 다시 올라가 볼게요. 나머지. 7, 8, 9, 10인데 7, 8만 여러분 신경 쓰시면 돼요. 7, 8도 별거 아니에요. 전문대학에서 보험 관련 학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나 보험 관련 학교 졸업한 사람 또는 같은 이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 또는 이나니까 또는 80점 이상 80학점 점이란다. 80학점 그 중에 보험 관련 학점 이상이 45점 이상. 이거 다 똑같아요. 볼까요? 7, 8번 다 보세요. 지금 이거는 뭐 다를 게 없어요. 전문대학에서 보험 관련 학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이 또는 80학점 중 보험 관련 학점 45학점. 전문대학에서 보험 관련 학과 같은 수준의 80학점 중 45학점 보험 관련. 똑같아요. 보험 관련 학과 졸업,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80학점 중 45학점. 똑같죠? 자, 그럼 마지막. 이제 자격증이 나와요. 자격증.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정리하시는 거.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인으로 각각의 재보험에서 위촉할 수 있는 자격. 이게 막 섞어서 시험 나온다고요. 2년, 3년, 5년 정리했잖아요. 그 다음에 전문대학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이니까 학점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격증. 자격증은 재보험에 따라 살짝씩 다릅니다. 지금 양식수산물부터 해볼까요? 수산질병관리사. 그 다음에 양식수산물 분야에서 기사 이상의 자격. 수산물 품질관리사. 됐죠? 자, 이 사람들은, 여기 그 전문대학 보험 관련 학과부터는 몇 년 이상이 없어요. 2년, 3년, 5년은 다 끝났다고요. 자, 그러면 위에 볼까요? 예. 가축. 축산기사 이상, 수의사. 임산물. 대상 임산물 분야에서 기사 이상. 이건 뭐 특별한 자격증이 많지 않나 봐요. 네. 그 다음에 농작물. 대상 농작물 분야에서 기사 이상. 그리고 농산물 품질 관리사. 그러면 농작물은 농산물 품질 관리사. 임산물 해당 안 됩니다. 양식재보험은 수의사. 수산물 품질 관리사. 가축은 축산기사. 네. 정리 끝났죠? 여러분 제일 골치 아프게 만드는 이거 막 뒤섞어 놨을 때 그러니까 한번 싹 정리해 놓으시고 두 번째부터는 키워드만 보고 탁탁탁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옆에 어떤 뭐 단어 들어오면 그것도 보시는 거고. 오케이?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이 많은 페이지 다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정기교육 했잖아요. 정기교육 누가 또 이거 하시느라 다 까먹으셨을까 봐. 장관이?
손해평가인한테 연 2회, 3회, 1회 이상 4시간 네. 기초 지식, 약관, 종류별 약관 이것도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 평방절, 평가 방법, 절차. 자, 손해평가인 교육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손해평가인. 아까 정기교육 나왔죠? 장관이 하는. 이번엔 사업자가 하는 실무교육. 자, 매칭 시키세요. 실무교육, 실무잖아요. 실무. 장관이 하겠어요? 사업자가 하겠어요? 위촉한 사람이 실무시키겠죠. 그렇죠? 재보험 사업자는 위촉 손해평가인에게 실무 교육을 해야 한다. 사실 교육사항은, 실무 교육사항은요, 조금씩 이렇게 겹치는 면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재의 순서가 그 법조문의 순서, 여러분 나중에 법조문도 이렇게 보실 테니까 그 순서에 맞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교육 부분은 다음에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만, 손해평가인, 죄송합니다. 손해평가인, 실정, 평가인의 실정, 실무교육, 정기교육.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 제도. 아까 누가 운영한다고요? 해양장관이. 평가사. 평가인은 다 있잖아요. 양식수산물 재해보면 지금 자격 요건 봤듯이. 근데 평가사는 농작물 가축만 담당한다고 현실적인 이유로 임산물을 하고 있지만 몇 품목을. 그럼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농업재해보면 농림장관. 농림장관은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한다. 해양장관 관계없음. 자, 3스타입니다. 3스타.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피해 사실의 확인. 보험 가액. 우리 상법에서 보험 가액 많이 있죠. 손해액의 평가. 여기에 보험료율의 산출. 뭐 엉뚱한 거 아무리 갖다 대봤자 아니에요. 여러분.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여러분 사실 2차 시험 가시면요. 모든 조사 중에 첫 번째 조사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그리고 보험가액 손해평가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실 일. 뭐 보험료니 뭐 전부 관계 없습니다. 네. 3스타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자격시험. 자격시험은요. 사실 다른 내용은 뭐 이런 게 나오겠어요. 뭐 90일정까지 공고해야 한다.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 진짜 출제위원이 조금 문제 있는 거고. 몽시 수수료 이런 걸 뭐 문제 내겠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문제 나오는 건 이게 왜 3스타냐면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손해평가사의 요령은 아까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평가인은 위촉한 사람, 사정사는 보험업법에 따라서 됐고 자격시험을 일부 면제할 수 있대요. 일부. 전체 아니에요. 웃기지만 나왔어요. 일부. 그럼 일부 면제가 뭐냐 봤더니 이런 거 그냥 읽어보시고 또 이건 과목이니까 여기 있네요. 일부 면제. 어떤 사람한테 일부 면제하나 봤더니 우선 뭐를 일부 면제한다는 거예요? 1차 시험을. 아니 뭐 당연하죠. 뭐 2차 시험 면제하겠어요. 그렇죠? 1차 시험을 면제한대요. 그럼 어떤 사람한테 면제하나 봤더니 첫 번째 1차 시험 합격한 사람.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전년도에 합격했어요? 올해 면제. 한 번만. 그래서 제가 처음에 1차 일단 합격해놓고 내가 2차 시험 준비 충분했다 그러면 동차 합격 그 해 노려보시고 난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아니면 이제 시작하는 거야. 그러시면 그 다음에 1차 면제하니까 일단 벌어놓고 보자. 시간을. 그쵸? 자, 첫 번째 1차 합격자. 두 번째 3년 이상 손해평가인인데 그냥 3년 이상 평가 위촉된 지 3년 이상이 아니고 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요. 업무 해본 사람. 위촉된 지 3년 이상 평가 업무 해본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정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는 뭐 없어요. 그냥 다 면제 1차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네요, 이거. 이런 데에서 3년 이상. 자, 이 사람도 평가인도 3년 이상 평가 업무 해본 사람. 여기도 3년 이상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 자, 1차 시험 면제하려면 3년 이상. 13579 생각하세요. 3년 이상. 네. 자, 그러면 어딘가 봤더니 일단 좀 다시 지울게요, 여러분. 3년 이상 어떤 기관이 많죠. 네, 3년. 일단 금손. 금융감독원. 여러분, 지금까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 그 다음에 손은 손해예요. 손해. 보험회사, 보험협회, 사정법인, 금손. 3년, 금손. 됐죠? 그 다음에 농화. NH 나옵니다. 이제 NH 아까까지는 계속 뭐 나왔죠? 수산 나왔잖아요. 수산중앙회사. 수산짱이 인정하는 사람. 재보험을 할 수 있고 재보험을 모집할 수 있고는 수산. 됐죠? 재보험을 할 수 있고 모집할 수 있고는 수산. 나머지는 농협기입니다. 네. 자,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인데 뭐라고 한 문장 더 있죠? 네. NH손해보험 설립 전까지. 그 이유는 NH손해보험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화재보험협회. 화재. 우리 뭐 보상하는 재해도 있지만 농업용 시설물 이런 데 화재. 네. 자격시험 일부 면제받는 사람, 1차 합격자, 위촉 3년 이상 업무 경력 있는 평가인, 그 다음에 금손 농화 3년 이상, 금손 농화, 손, 이 세 가지.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위촉이 된 손해평가인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시험을 봐서 손해평가사가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시듯. 그런데 자격시험을 보는데 시험 정지. 당신 지금 시험 보고 있는데 정지. 또는 시험을 다 봤지만 무효. 3스타예요. 3스타. 단골. 어떤 사람을 시험 보고 있는데 정지, 스탑. 아니면 당신 무효 이렇게 하나 봤더니 부정. 당연히 부정이겠죠. 부정한 방법으로 응한 사람.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이 사람은 뭐라고요? 정지, 무효. 근데 여러분 여기에 뭐 엉뚱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응했다. 시험에서 부정행위했다. 근데 뭐 자격을 취소한다. 말이 돼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자격이 있어야 취소도 하죠. 자격시험을 보는 사람인데 아직.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된다. 10일 내, 뭐 한 달 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보자고요, 이제. 7번하고 이 자격시험의 응시 제한을 이 포인트로 보자고요. 시험 관련 부정이 있었어요. 부정하게 응했든, 컨닝을 했든. 시험 관련 부정이 있어요. 그럼 뭐 한다고요? 정지, 무효. 정지, 무효. 이 처분을 받았겠죠? 그로부터 2년이 지나면 다시 시험을 응시할 수 있지만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 제한이에요. 됐죠? 응시 제한 받는 사람 한 명 또 있어요. 자, 이제부터 나올 여러 가지, 요 다음 강 내용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격이 취소된 사람. 그럼 다시 자격시험 봐야 될 거니까. 평가사는 뭐다? 자격시험. 보험업법, 사정사, 위촉, 평가인. 그럼 평가사는 일단 자격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관련해서 부정하게 응했거나 컨닝했거나 부정, 스탑, 정지나 무효. 2년 지나야 돼요. 다시 시험 보려면. 자격 취소됐어요. 2년 지나야 돼요.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오냐면 자격시험에서 정지 무효 처분을 받았어요. 3년이 경과된 사람. 보기 1번. 자, 보기 2번.
자격이 취소되고 1년이 경과한 사람, 다시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1번이죠. 3년이잖아요. 3년. 2년 지나면 되는데. 취소된 지 1년? 안 돼. 아직 더 있어야 되잖아요. 1년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 포인트로 알아놓으세요. 이거로. 네. 자격시험에 이거 3스타입니다, 여러분. 아까 정지, 무효, 응시제한. 그러니까 요 한 줄로 싹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합격 기준은 뭐. 자, 제반. 이런 건 뭐 시험 면제 방법, 합격 기준, 자격증 발급 뭐 이런 거는 그냥 보시고. 자, 요거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 벌칙 부분에 있어서 벌금, 막 징역, 막 과태료 이런 거 막 나와요. 무서워요. 자, 그때 단골로 나오는 거. 평가사에 자격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평가사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다른 사람한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해준 사람.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받은 사람. 또 그걸 알선한 사람. 이거 금지라 그랬죠. 여기선 그냥 금지인데 이게 나중에 벌칙 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요. 자, 손해평가사 자격 또는 명의 사용하게 하거나 대여한 사람도 받은 사람도 알선한 사람도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냥 그렇게. 지금은 그냥 큰일 난다. 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한 다음에 나 자격증 하나 걸어놓고 다른 사람한테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자, 이번 강 뭐 많았어요, 여러분. 근데 다 중요했어요. 다 중요했어요. 다음 강에선 교육 및 감독. 감독 나오네요, 감독. 자격 취소 또 막 3스타 나오잖아요. 자, 정리해 놓으시고 여기부터는 다음 강, 4강에서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